그래서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상사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사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실력과 성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가장 힘든 일이죠. 학생이라면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듯이 상사도 성과가 좋고 믿을 수 있는 부하 직원을 무조건 신뢰하죠. 회사에게는 이익과 성과가 가장 중요하듯이 상사에게는 실력과 성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부하 직원이 술 한잔 사준다고 해서 실력이나 성과가 부족한 직원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죠. 부하 직원은 실력과 성과라는 기본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 바탕 위에 시간과 신뢰가 쌓이면서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상사와의 관계에서 실력과 성과는 기본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사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실한 근무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기본 자세와 생각들이죠. 지각은 성실함의 기준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조퇴도 마찬가지고요. 핑계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신입사원에게는 지각과 거짓말은 직장 생활의 치명타고요. 게다가 복장도 너무 중요하죠. 복장은 회사나 업무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상사의 복장을 따라하면 되고요. 가능하면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도 최소화해야 하죠. 사적인 일이 없을 순 없지만 이것도 습관이라서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요. 이런 근무 태도와 마인드가 직장 생활과 상사의 관계를 좌우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상사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차라리 지금처럼 상사를 싫어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사의 오른팔이 되고 싶다면 인맥이나 정치보다는 업무 자체에 집중해야 하죠. 직장인에게는 실력과 성과가 기본이니까요. 그러려면 상사와 함께 업무의 목적이나 방향을 미리 공유하고 중간 보고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가능하면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잘 모르겠으면 상사에게 물어봐야 하죠. 핑계나 변명보다는 항상 정직해야 하고 험담과 뒷담화도 조심해야 하고요. 특히 상사에 대한 뒷담화는 상사의 귀에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렇다면 상사에 대한 욕이나 뒷담화를 하면서 상사의 오른팔이 되겠다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성실한 근무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하면서 시간이 쌓이면 상사와 생각이 비슷해지거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저 또한 멘토이자 상사였던 형님과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상사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무조건 상사를 좋아하거나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부하 직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상사가 편애하는 직원도 뒤에서는 상사를 험담하기 바쁘고요. 그래야 동료들끼리 잘 지낼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시작되죠. 이성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호감이 있어야 관심도 생기고 하나씩 알아가게 되죠. 하지만 상사는 호감이 아니라 반감인 경우가 더 많고요. 가만히 있어도 업무나 고통을 주니까 사람 자체가 싫어지죠. 회사를 그만두는 1순위도 상사 때문이고요. 그래서 전생의 원수는 배우자나 상사로 만나거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하지만 상사에 대한 부하 직원의 마음을 상사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상사의 오른팔이 되거나 인정받고 싶다면 상사를 좋아하거나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의 시작이자 상사와의 관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죠. 물론 상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부하 직원은 상사를 좋아하거나 사랑해야만 하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니까요. 가능하면 상사에 대해 호의적이어야 함께 대화를 하고 성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시작 자체가 비호감이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솔직히 상사를 싫어하면서 인정받고 싶거나 승진하고 싶다면 그게 욕심이 아닐까요? 어쨌든 나를 위한 길이라면 상사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좋아할 수는 있는 거고요.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해야 상사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상사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 상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려면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세요. 상사의 나이나 사는 곳, 학교나 전공, 취미나 관심사 등 상사와 소개팅한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알아가세요. 원래 이성과의 소개팅도 공통점 찾기에서 시작하듯이 상사의 관계도 공통점 찾기에서 시작하시고요. 공통점이 없으면 공통점을 일부러 만드세요. 힘들더라도 상사를 위한 길이 나를 위한 길이고 상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가능하면 평소에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세요.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 하면 좋죠. 함께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저녁 회식은 빠지지 마시고요. 틈틈이 자기 어필도 하시고 상사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어필하시고요. 절대로 상사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는 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좋았던 관계도 엉망이 되고 나빴던 관계는 지옥이 되니까요. 이렇게 상사와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사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상사도 당신을 좋아한다는 시그널이고요. 원래 감정은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제2의 상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상사의 업무 방식이나 사고 방식, 직장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요. 저의 경우도 상사이자 멘토였던 형님과 처음엔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형님을 소시오패스라고 두려워했지만 저는 형님과 잘 통하는 동생이자 후배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형님과 똑같은 놈이자 오른팔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저에게 회사의 상사이자 멘토이고 오른팔처럼 생각해주는 형님이 있었고요.